코로나19 사태, 해외 유입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에서 절반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되거나 해열제를 먹고 증상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제시한 방역당국으로선 해외 입국자 관리가 큰 숙제가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81명, 총 확진자 수는 1,23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24명이 확인됐고 16명은 지역사회로 복귀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국내 감염 확산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급기야 일부 입국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약을 먹고 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미국 유학생은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상을 숨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보건당국이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해외 입국자 관리가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대형 병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였던 9살 어린이와 한 병실, 맞은편 침대를 썼던 신생아의 어머니입니다. 또 이 9살 어린이는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죠. 이것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퇴원한 환자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고 의료진 감염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두 번째 확진자는 이 병원에 입원한 갓난아기의 엄마인 40대 여성입니다. 지난달 31일 이 병원 환자인 9살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40세 여성 확진자의 아기는 서울 아산병원 13층 소아병동에 입원했는데 6인용 병실 가장 안쪽 침대를 썼던 9살 여아 환자의 맞은편 침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9살 여아가 6인 병실에 머물렀던 나흘 사이에 갓난아기의 어머니는 이틀간 이 병실을 방문했고 병실에 머문 시간은 총 23시간이었습니다. 갓난아기와 아기 아빠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이 아기 있는데 아버지와 아기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만 이렇게 또 양성이 됐어요. 서울 아산병원 측은 확진된 여성이 병원에서 내내 마스크를 썼고 6인 병실의 침대 커튼도 계속 닫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최초 확진자인 9살 여아가 앞서 진료받았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50대 중증 장애인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세균성 폐렴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폐렴은 아니라는 게 의료진 소견입니다. 이 병원 소화기 내과 의사도 어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경기 군포에 사는 5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수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딜 다녔나 봤더니 나들이도 가고 복권도 사러 갔습니다. 군포시는 이 부부의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음료 자판기 주변에 통제선이 설치됐고 자판기를 이용한 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58살 남성이 이 자판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폐쇄된 겁니다. 남성은 군포 효사랑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19일 아내와 딸과 함께 2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효사랑 요양원에선 지금껏 2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남성은 양성이 나왔고 아내 역시 그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역학조사를 한사코 거부했고 군포시가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자가격리 14일 중 절반인 7일, 아내는 6일간 외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남성은 군포 복합물류 터미널을 5차례나 방문하는가 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용인으로 나들이를 갔다 오고 복권방에도 들렀습니다. 아내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놔둔 채 마트와 식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 중이거든요. 뭐 CCTV나 뭐 차량 블랙박스 이런 거 보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어려움이 많고. 군포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와 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하면은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돌아다니면 일반 시민이 무고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게 심히 걱정스러운 거죠. 경찰은 이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 처벌이 강화될 거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었던 벌금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 여행객들. 방문한 나라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오늘부터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완전 찬성합니다. 자영업자들한테도 피해 주는 거고 좀 심각한 피해를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닐 거고 자가격리도 잘 할 거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적극 수사해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